안녕하세요. 네, 대박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교재에 있는 것처럼 기출문제풀이와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동안이라고 하면 16년 동안의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시되었던 문제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은 문제들도 최근 문제까지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들도 개념별로 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풀기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유인물을 같이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16년도 동안 나왔던 중요 개념과 문항수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가 바로 알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개념에서 얼마만큼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는지도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 빈도 중심으로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출문제 유인물을 또 살펴보시면 각각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이제 공부가 다 되셔서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풀이반을 이제 수업에 참여하신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지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쉬웠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시냐면 기출문제 풀이반만 풀고 시험에 응하면 점수는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했지만 간호관리는 17문제 정도는 17문제 정도는 굉장히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두세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되었지 않았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세 문제 가지고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목 중에서 간호관리학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고등점 목표를 세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는 조금 애매모호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어가 한두 개만 바뀌어도 바로 틀린 답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중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또 이게 어떻게 변형되어 출정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한눈의 흐름으로 전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각 책대별 기출문제가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단원별 문제풀이는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과 또 새롭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예측을 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보다는 적겠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들,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에도요,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OX 문제로 OX 문제가 아니네요. 가로넣기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중요 핵심들을 기출문제 풀이반을 통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면 키포인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평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OX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OX 문제는 우리 기출 단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제풀이반이 실전 모의고사 반이잖아요. 그때는 유인물이 전부 OX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문항 아니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OX 문제로 또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또 드릴 겁니다. 근데
막상 풀어보면요. 나는 공부를 다 했어. 이제 끝나서 시험에 바로 해도 돼. 근데 막상 또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틀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다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3시간씩 8회, 그쵸? 총 24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유인물 받으신 것처럼 수업 전에 항상 유인물이 있을 거니까 수업 전에 유인물 받아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료실에 올려져 있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실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저랑 수시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인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에 진통이라는 학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시면 질문방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댓글을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합격이죠. 합격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첫걸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정신을 모아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자, 16개년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이라 그래서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간호관리의 이해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간호관리 이해를 또 단원별로 간호와 관리의 개념, 간호관리의 특성, 관리 이론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생산성이죠. 그래서 생산성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자 유형도 많이 나오죠.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그 다음에 카츠가 말한 관리자가 가져야 될 관리기술, 개념, 인간, 실무기술들이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이죠. 세 가지 카테고라이즈,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 세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서 총 10개의 관리자 역할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문제를 섞어서 나눈 걸 볼 수 있고요. 관리 이론은 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게 과학적 관리 이론, 신고전적 이론의 대표적인 게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 이론은 체계 이론에서 투입 요소, 그 다음에 전환 과정 요소, 산출 요소들이 있죠. 그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렇게 10문제 가까이 그렇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제일 밑에를 보세요. 전체 개념을 포함하는 문제. 그래서 다음 중 뭐 관료제에 속하는 거 그렇고 여러 개념들을 막 섞어 놓고 그렇죠? 관료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행정관리론을 찾는다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정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들을 문제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문제 아직은 혹시 문제 풀어오신 선생님 계세요?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한번 미리 풀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말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자, 누가 말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면. 그래도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하면 틀렸으면은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간호관리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목표가 뭐죠? 여기서 목표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간호관리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간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라고 누가 말했죠?
길리스가 책임을 펴면서 설명을 했었고, 양질의 간호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알고 또 행해야 될 지식과 기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잠깐만 보세요. 관리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 기출문제에 있는 유인물들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유인물들은 계속 반복될 거고, 그쵸? 이게 또 나중에 가로놓게도 나올 수 있고 OX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출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그 유인물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인물 오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예, 생각보다 많죠. 그쵸? 이것만 묶어서도 또 하나의 서머라이즈 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리시지 말고, 그쵸? 파일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의 개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다 않겠습니다.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과정을 관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 관리인 동시에 기능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우리 4P 공부했을 겁니다. 4P와 상대적으로 OM,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물자, 기계, 자금, 시장. 이거를 OM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2번입니다. 간호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번일까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또 나오고,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법인 거고, 투입 과정 산출의 전환 과정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보면 연도가 문제 옆에 연도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연도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오픈된 문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로 나오겠지만 공시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연도들이요. 그때는 시험 보는 선생님들의 기억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보공 과정을 쫓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왜 기출문제가 출판사마다 출판사란다. 학원들마다 다른가요? 그쵸? 근데 그거는 그때는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시험 보러 가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위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서 저는 이제 간호관리만 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간호관리 문제, 최근에 이제 공지되지 않은 지방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시험 볼 때 외워가지고 복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몇 년도 어디 지방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전체적인 거는 그냥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사지선다 할 때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었던 때기 있었기 때문에 왜 오지선다냐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수시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사지선다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메리노토미예요. 물론 인간관계를 메리노토미가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메리노토미가 말한 관리과정 순서는 몇 번? 4번. 그렇죠? 이거 틀리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페이얼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페이얼 시대는 고전적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했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어요? 조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순서로 들어갔고요. 규칙 같은 경우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빠지면서 조정, 보고, 예산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4번도 보세요. 간호관리 과정 순서요. 똑같죠? 2번이죠. 그래서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전부 같은 해 지방 문제였긴 해요. 예전에는 지방이 경기도를 따로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 지방 이렇게 봤다가 몇 년 전에 경기도도 지방으로 흡수가 되면서 서울, 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 답은 2번. 자, 5번 보세요. 간호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기획조직인사지휘통제라는 간호관리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한 개념이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여기에서 토탈로 나오긴 하지만 각각의 단원별로 들어가서 기획 파트, 조직 파트, 인적자원 파트 들어가면 항상 첫 문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몇 번? 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면 이렇게 웅얼구나. 우리 그럼 방법을 바꿀게요. 자,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 그쵸?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나만 보게. 자, 그럼 제가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번? 네, 손가락으로. 자, 몇 번? 네, 좋습니다. 2번이죠. 그래서 물론 맞는 답도 중요하지만 틀린 답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공식 구조 만들고 적합한 간호전달 체계를 결정해서 업무 활동을 배치하는 거 조직이죠. 그러면 1번은 뭘까요? 실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 기획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통제. 유능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보상하는 거.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보상관리가 들어갔죠. 그러면 지휘가 아니라 인적자원관리를 설명하고 있고, 4번 조직의 신념과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을 정하는 거. 기획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간호관리 기능을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드렸고, 첫 번째, 두 번째 땡들은 꼭 머스트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땡은 우리가 간호관리의 특성에서 관리의 특성, 간호관리의 특성을 보면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과정은 기획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과정이라고 설명한다면 기능은 각각의 단위에서 제일 밑에 있는 마지막 땡들, 그게 전부 기능을 설명하죠. 그래서 기획 기능에 기획의 계층화, 의사결정, 재무관리, 시간관리, 조직은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그래서 각각의 마지막 땡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6번 볼게요. 간호사들의 활동이 일정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여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단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놓은 거 있죠? 통제죠. 그럼 쉽게 말하면 6번을 한 줄로 정의하면 통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업무 수행 증진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업무 수행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정적 행동. 항상 그래서 교정이라는 말이 통제의 핵심 단어죠. 자, 4번입니다. 자, 기획기능, 그 다음에 다행히 문제가 기획기능, 인적자원 기능, 지휘기능이라고 다 주어는 아니지만 끝에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항만 바로 보면 아, 통제구나, 답은 4번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광주 문제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문제를 지방에서 한번 봤는데 이때는 문제를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 광주 내려갔습니다. 김영 선생님이랑 저랑 다 생물 선생님이랑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물론 시험 보는 장소는 또 다 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문제 풀고 시험 보고 밥 먹고 광주역 앞에서 밥 먹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정리를 막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거 시험을 어떻게 보고 났냐면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시험 지원서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뒤에다가 막 쓰기 시작합니다. 개념만. 어떤 문제가 나왔지? 그 다음 개념 넣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외운 것들부터 먼저 1, 2, 3, 4 쓰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추운데 이 12월 말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문제 복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운동장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잘 외웠어.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보시면 되고 7번.
관리 기능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 이거 바로 나와야지. 틀린 거는 3번. 리더십,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다는 지휘 과정이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은 조직이고, 다시 통제 개념이 또 나오죠. 그래서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또 교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통제. 목표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 기획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 과정을 5, 6, 7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 답까지 있는 문항들이 낯설어요? 아니죠. 다 책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하면서 푸는 거예요. 아셨죠? 틀리면 다시 들어가서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왜 그래요?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은요. 행정과 관리를 비교한 문제점은 최근에는 16년 동안에 딱 한 번 나왔는데 2000년 이전 있죠. 2000년 이전, 200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 옳은 거.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정치 권력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행정이죠. 그러면 1번. 법령의 제약을 덜 받는 게 관리. 행정은 법령의 제약을 더 받게 되죠. 능률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건 관리. 경쟁성이 강하는 건 관리.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거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유인물 보세요. 공통점도 설명을 써 있긴 하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이제 뭐 관리는 행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죠. 자, 권력은 누가 더 연결이 되죠? 행정, 공기업에서 하는 데가 권력성이 더 강하고 독점성은 행정이 더 높고 능률성은 관리가 더 높고 법령에 의한 제약은 행정이 더 높고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는 관리고 평등성을 강조하는 건 행정이죠. 자, 9번 볼게요. 자, 간호관리의 특성 중 맞지 않는 거. 자, 이거는 거의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긴 해요. 2003, 4년 정도의 문제이긴 하는데, 자, 3번. 인적 요소보다는 물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적 요소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는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번, 간호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관리의 특성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표 지향적,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되고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도 예전의 문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항상 예전은 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얘는 뭐, 한 7년 정도에 나왔긴 하거든요. 학문적 성격. 그래서 한 번 정도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문적 성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간 행위를 여러 학문으로부터 통합과학적 과정의 학문이다. 그러면 우리 간호관리의 학문적 성격에서 이걸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통합적이다 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요. 간호사들의 만족과 통합을 통한 조직의 계속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간주하는 인간 중심적 성향을 띠는 학문이다. 인간 중심적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응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는 성과지향적, 이게 핵심 단어죠. 성과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이다. 가번에서는 통합과학적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죠. 발표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죠? 상황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학문적 성격을 이해하면 통합적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성과 지향적이다, 상황 적합성이다. 그럼 한 가지, 5가지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가지는 이야기가 됐네. 그러면 한 가지는 뭐죠? 한 가지. 그렇죠?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라는 것도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되겠죠.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하고 연구 방법, 절차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학문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 정의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11번부터는 자, 효과성, 효율성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11번부터 16번까지가 그런 문제죠. 제법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성과 측정 시 측정하는 생산성은, 이것 기억을 하셔요. 생산성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념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게 생산성이에요. 효율성을 물어보네요. 어떤 걸까요? 3번이죠. 자원의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을 강조한 게 효율성이죠. 자, 1번. 효과성과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제가 또 수업시간 항상 이야기했죠.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다시 한번 또 중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보세요. 나중에 보면 똑같은 말 또 나와요. 비슷하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로 바꿔야 되고,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곳을 지향하는 것, 목표와 관련되는 것, 효과성. 목적을, 의미를 강조하는 가치 추구 개념, 효과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번의 유인물 보세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계속 반복돼서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표를 명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효과는 목적과 관련되는 거죠.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는 측정 동도. 그 다음에 환경 간의 관계질을 측정하는 개념. 그래서 대외지향적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고, 목적 달성, 결과를 측정하는 거, 결과의 극대화,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이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고, 투입과 자원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기술 수행에 관련되는 업적의 질에 대한 측정치. 업적 질만 따지면 효과성이에요. 근데 그 앞에 기술 수행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성, 대내지향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단기다, 수단을 측정한다, 비용을 최소화한다,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효과성을 물어보네요. 그럼 답은 또 몇 번이죠? 3번이죠. 가치추구 개념을 내포해서 목적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1번. 경제성 개념을 내포해서 투입 산출에 대한 관계를 측정한다. 자원 활용을 고려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성과의 공평성을 측정하고, 자, 목적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는가. 다 1번, 2번, 4번은 효율성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13번. 자, 효과성은 충족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효과성은 아까 조직 목표와 달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은 달성이 됐대. 그러면 뭐예요? 효과성은 충족했다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이 된 거죠.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 자원을 충분히 잘 이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원을 산출보다 더 많이 투입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한 경우가 지금 13번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자, 14번. 효율성을 또 물어보네요. 답은 1번이죠. 그쵸? 자, 특히 4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질문이 4번이란다. 다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자, 산출의 극대화는 효과성이죠. 그런데 목적적 개념이 아니라 수단적 개념이니까 효율성. 수단을 목적과 연결시키는 게 효과성이거든요. 그래서 수단만 강조한 수단적 개념이기 때문에 효율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번. 동태적, 사회적, 목적적 개념은 효과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따지면 정태적, 경제적, 수단적 개념이다라고 바꾸셔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15번. 자, 이게 최근 문제죠. 자, 백내장 치료를 위해서 행위별 수가가 아닌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에 백내장 들어있죠. 그래서 지불한 결과 진료 비용이 감소했어요. 백내장 수술 결과는 행위별 수가제 환자군과 포괄수가제 환자군 간의 차이가 없었대. 백내장 수술 결과는 목적이죠. 환자가 힐링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목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죠. 결과에는. 그런데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포괄수가제가 행위별 수가제에 뭐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거죠. 포괄수가제가.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효과성이라는 거는 목적이 달성되는 거니까 수술 결과는 똑같아. 행위별 수가나 포괄수가나. 그러나 행위별 수가는 행위 하나의 수가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드는 거고 포괄수가는 가격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포괄수가제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여러분 1번 보세요.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0년 만에 똑같은 문장이 나온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요. 2번은 효율성이 아니죠.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죠. 3번은 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 생산성은 투입된 투입 자원에 대해 얼마의 생산을 이루었느냐 하는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부터는 간호관리자 유형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간호관리자는 우리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최고관리자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를 예측한대요. 환경이 주는 위험들, 불확실성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자, 간호 최고관리자는 간호부장님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기 계획을 설립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개념적 기술이죠. 이런 건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간호관리자 유형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항상 최고관리자는 환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게 최고관리자죠. 그 다음에 밑에서 그다음 중간관리자는 특히 두 번째 땡이요. 수립한 정책 또는 방침이 실제 행동에 옮겨지도록 지시 확인 통제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네 번째 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계획을 세우고 정책 절차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일선관리자는 실제 수간호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성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휘하고 운영적 목표를 그러니까 정하는 사람이 일선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세요. 전략적인 목표 달성으로 해서 부서별 정책 절차 규칙을 정하는 사람. 그러면 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최고관리자예요? 중간관리자예요? 일선관리자예요? 중간관리자죠. 그럼 여기서 중간관리자를 찾으라고요. 그러면 간호부장, 간호이사는 최고관리자죠. 그 다음에 수간호사는 일선관리자, 책임간호사는 일선관리자.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물론 요즘에는 감독이라는 표현은 제가 간호사 했을 때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요즘에는 감독이라는 표현들 많이 안 쓰고 있는데 간호감독이 이제 중간관리자 역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답은 4번이고요. 또 19번 중간관리자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은 최고관리자.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일선관리자 지휘에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일선관리자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지만 해결을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중간관리자들이 지는 것이죠. 조직 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 최고관리자. 구성원의 실무적 역할을 조정하는 사람, 일선관리자. 기술적인 역량을 구성원에게 전달하거나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관련 부서에게 전달하는 것, 일선 관리자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보세요. 최고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까요? 기획. 근데 왜 최고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기획을 많이 할까?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최고 관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로 내려올수록 지휘 기능을 하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뒷페이지까지 쭉 가보세요. 몇 번까지가 민츠버그일까? 29번까지.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그쵸? 자, 21번 보세요. 장기 이식 병동에 지금 문제는 제외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 이식 병동의 간호단위 관리자다. 그럼 무슨 역할일까? 이 답까지 안에서. 그렇죠. 대표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며칠 전에 실시한 간이식의 최신 직영 보수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최신 정보를 병동 간호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럼 무슨 역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이식실의 리모델링을 위해 타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도입하고 기획하는 사람. 기업가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지 않는 제외된 거는 섭외자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실제 상황적인 예를 주면서 이제 어떤 역할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 유인물 보세요.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 그래서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모니터, 전달자, 대변인의 역할, 기업가, 고충처리자, 자원분배자, 협상자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역할 서술하고 구체적인 예, 이게 이제 전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위해 질 향상의 문제를 하기 위해 성과급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인력을 재배치했대요. 자, 그러면 서비스 평가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를 앞두고 질 향상을 하는 거죠. 질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무슨 역할일까요? 지금 닭가장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질이 낮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다네? 그럼 무슨 역할?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동시에 간호 인력을 재배치했다네?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 있었던 문제 해결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자원 분배자의 역할을 포함하는 거는 누구일까, 답이? 그렇죠. 의사결정자의 역할에는 4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풀었으면서 답을 쉽게 의사결정자의 역할로 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문제 해결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 자원 분배자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23번. 자, 1번은 무슨 역할일까? 자, 지금처럼 또 여러분 3가지 역할 중에서 그동안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의사결정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자 역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동기 유발하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거는 지도자 역할이죠. 그럼 지도자 역할은 대인관계적 역할이죠. 2번. 조직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역할. 기업가의 역할이고 기업가의 역할은 의사결정자 역할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조직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다. 일상적인 의무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역할. 대표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대인관계적 역할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외부 사람들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경율과 등에 대해서 결정을 알리는 거는 대변인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 역할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물어보죠. 그렇죠? 자, 24번. 상관, 부하 직원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타부서나 외부인과의 교류를 관리하는 역할.
이거 답 몇 번일까? 1번. 섭외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25번. 상사 또는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부서와 상호작용하는 역할. 이것도 섭외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유인물의 섭외자의 역할 한번 봐보세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것이죠. 26번. 자, 구성원들과 단체 교섭 노사협정은 대표자의 역할이 아니죠. 그럼 무슨 역할? 협상자 역할. 구성원의 선발 배치, 교육, 훈련, 승진 및 보상 체제는 지도자의 역할. 맞죠? 답은 2번. 방문자의 접견, 의식 행사의 주관. 대표자의 역할. 화재나 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수립 및 실행하는 것. 문제 해결자의 역할이죠. 27번. 의사결정의 하위 범주로 속하는 것. 답은 5번이죠.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15년 전에, 10년 전에 시험을 봤었어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뽑기도 하다 보니까 또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간호사님들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공무원으로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8번. 조직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하는 것, 고충처리자. 다른 말로 고충처리자가 문제 해결자죠. 같은 말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것. 그렇죠. 대표자의 역할이죠. 아니지. 자,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하면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빨리는 수가 있어, 기가. 자, 순간 제가 당황했어.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인물 잠깐만 봐봐요. 제일 밑에 협상자의 역할 봐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조직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거는 대표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앞에 협상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표로 가서 뭐 해요? 협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자의 역할이 아닌 뭘로 봐야 된다? 협상자의 역할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대표자 하셨던 분들 계시죠? 네, 협상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기업가. 다양하고 특정한 정보를 조직과 환경에서 찾는 사람, 서치하는 사람. 모니터 역할이죠. 자료 수집 역할. 부하 직원들을 동기유발하고 직원의 채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 지도자 역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9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서울시 문제였다라는 사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답은 5번이죠. 대변자 역할은 정보적 역할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의사결정자를 또 물어보네요. 그렇죠? 아닌 거. 자,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협상자.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가. 모든 자원을 할당한다. 자원 분배자. 동기유발, 채용, 훈련을 담당하는 거는 지도자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도자 역할은 대인관계적 역할이죠. 그래서 답은 아닌 것이니까 여러분 실수가 여기서 나죠. 쉽게 말하면 1번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틀린 걸 찾으라니까 1번 하시면 나중에 시험 보시고 엄청 후회하시죠. 다 아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4번이 답입니다. 틀린 걸 찾으라니까. 그 다음 31번부터는 카츠의 관리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츠의 관리 기술도 거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31번 문제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그쵸? 자, 답은 4번. 자, 유인물에 보시면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인 거고요. 자,
개념적 기술은 최고 관리자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 서로 의존하는지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환경에서 주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고, 문제점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고,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가 하는 거고, 인간적 기술은 사람을 매니지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 리더십 기능들이 있게 되고요.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 비율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실무적 기술은 일선 관리자가 해야 되고 지식, 방법, 테크닉, 장비 사용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32번 볼게요. 이것도 최근 문제죠. 이런 문제 굉장히 쉽죠? 일선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에 비해 실무적 기술이 당연히 더 많아야 되죠. 답은 1번이죠. 그러면 2번. 자, 개념적 기술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필요해요? 최고 관리자. 3번. 중간 관리자는 최고 관리자와 일선 관리자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건 맞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개념적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아니죠. 개념적 기술은 최고 관리자한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한 지도성 발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인간적 기술, 지도성 발휘, 동기부여 기술은 인간적 기술은 맞죠. 그런데 최고 관리자에게는 개념적 기술이 필요하고, 자, 인간적 기술은 모든 관리자들에게 다 많이 필요한 것이죠. 답은 1번. 33번. 인간관계 기술을 물어봤네요. 1번. 1번은 어떤 기술? 개념적 기술. 2번. 인간관계니까 또 의사소통한다, 동기부여한다,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필요하다. 2번이 맞죠? 3번.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실무적 기술이죠. 그러면 실무적 기술이 최고 관리자에게 많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일선 관리자에게 필요하죠. 조직의 목적과 간호 단위의 목표를 연결시키는 능력. 개념적 기술이고, 개념적 기술은 최고 관리자에게 필요하고, 인간적 기술이 실무적 기술이 필요하죠. 답은 2번. 34번.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장단기 계획을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 개념적 기술. 35번. 개념적 기술이 아닌 것. 자,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는 거 맞죠? 개방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서로 신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 기술의 이해로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전부 개념적 기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임상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리기술에 의해 그래서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인 기술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답과장에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들도 보시고 그래서 또 지금 세 번째 땡 보세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지? 사명과 비전, 목표를 포함한 빅픽처를 이용하고 그러면 절대 헷갈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문장만 빼고 뒷문장만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법적이고 윤리적인 간호식물 표준을 모든 관리 기능에 반영한다라는 것도 개념적 기술.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단원별 문제에서 막 낼 거예요. 기출이 안 나왔던 문항들을 단원별 문제에서 넣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을 보세요. 두 번째,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리더십과 관리적 역할의 강점, 약점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실무적 기술은 자 나머지는 보셔도 되고 환자 간호에 있어서 결과지향적이다, 결과중심적이다라는 거는 환자가 힐링이 돼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려면 실무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36번. 카츠가 제시한 관리 기술 중 최고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기술. 그렇죠? 개념적 기술. 그 다음에 37번. 옳은 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은
인간적 기술이죠. 그 다음에 개념적 기술은 목적과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맞죠? 2번이죠. 경험, 교육, 훈련으로부터 습득되는 거는 실무적 기술. 지식, 방법,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한 기술은 실무적 기술. 조직 내에서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전체 상황에 적합하도록 진행해 나가는 능력은 개념적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떠세요? 막상 지금 1시간 풀었는데 굉장히 비슷하고 어디서 본 문장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드리긴 했는데 유인물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미 기본적인 거는 다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셨던 것들이고 또 문제 풀면서 그 유인물에 있던 내용들이 답과정에 다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유인물들은 수시로 들고 다니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그렇죠. 페이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저의 노력도 좀 알아주시고 또 학원에서 열심히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학원의 노력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노력에 대한 답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서 합격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문제부터는 이제 관리 이론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